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고 매운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가운데 혀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조약돌이 쌓여있는 듯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혀가 변해 있는 혀통증 환자들의 발생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진 다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것을 호소하는 환자분의 혀 모습입니다. 먼저 왼쪽은 젊은 여자 환자인데요. 혀의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표면 위에 흰색으로 옅게 설태가 쌓여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치유는 조금 남아 있지만 특징적인 형태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의 혀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환자분이셨는데 언뜻 봐도 전체적으로 건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설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갈라진 듯 혀가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통증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혀통증이 혀 표면에 울퉁불퉁한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유발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상적인 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표면위는 모두 4가지 종류의 유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곽유두는 혀의 몸통 부위와 혀 뒷부분에 설편도가 위치한 부위를 나누는 곳에 V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또 엽상유두는 혀 뒷부분 측면에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퇴화되어 있고요. 또 사상유두는 실유두라고도 불리우는데 혀 전체에 확대한 그림에서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전체를 덮고 있어서 이 실유두가 길어지면 설태가 많아지고 이 실유두가 위축이 돼서 줄어들면 혀가 맨질맨질하거나 갈라지고 또 울퉁불퉁해지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심상유두는 버섯유두라고 해서 혀 전방 3분의 2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혀가 울퉁불퉁해지는 것에는 이 사상유두, 즉 실유두라 불리는 구조물이 위축이 되고 탈락하는 것이 주택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구강건조증은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인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주로 타액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실유두가 위축되게 되는데 침은 사실 귀 밑샘이나 턱 밑샘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타액분비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돼요. 첫째는 약물이 있는데 항우울제나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우리가 흔히 대하는 약물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쇼그린 증후군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 또 그 밖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못하거나 수분이 소실되는 설사병을 오래 앓는 것과 같은 생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구강 건조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직접적으로 입마름 뿐만이 아니고 입안의 이상 감각이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또한 타액 분비의 저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혀 표면 위에 유두, 특히 실유두의 위축이 이루어지면서 혀가 맨질맨질해지는 경련설의 양상이나 또 혓바닥이 갈라지거나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혀가 울퉁불퉁한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보시는 세 개의 사진은 모두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통증과 더불어서 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해 있는 양상입니다.
모두 실류드가 유축이 돼서 설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죠. 특히나 두 번째 환자분의 경우는 입꼬리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고요. 특히 세 번째 경우는 확연히 건조하면서도 혀 전체가 갈라지듯이 울퉁불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혀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이유는 먼저 타액 분비의 저하가 원인이 됩니다. 침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것이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면 혀 표면 위에 실류대 위축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위축은 구강 내 칸디다증과 같은 감염이 있는 경우, 또 나이가 많아지면서 조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더 촉진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혓바닥이 갈라지거나 또 혓바닥이 조약돌 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 변하면서 어떤 자극에 민감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혀의 형태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혀통증이 있는 경우는 치매 분비를 잘 되게 돕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강건조증의 관리는 생활관리와 또 인공타액이나 타액분비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방에서는 허증과 실증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허증의 경우는 수액대사와 관련된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음허증이 유발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말하는 신장은 콩팥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몸의 음액을 생성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자음이라고 해서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생지환과 사삼, 구기자 등의 한약재가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실증의 경우는 조열이라는 건조하고 열기와 관련된 나쁜 사기가 우리 몸의 내부 진액을 손상시켜서 유발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청열의 효과가 있는 약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석고와 황금, 지모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혀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혀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타액 분비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입안 내 요인뿐만이 아니고 전신 요인이나 정서적 요인 등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